부장님 연결되셨어요? 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먼저 봐주세요. 네, 결국 파월의 입에서 시작했던 하락이 다시 또 파월의 입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환율이 1189원 40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거래소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축소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금리 인상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스토리대로 가고 양적 축소하는 부분들 긴축이죠. 양적 긴축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올해 연말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 좀 건설주 조금 오늘 현대산업개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여파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소재, 증설,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2차전지 섹터주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도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인치 반도체 이제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이제 계약이 다 완료됐다, 가격 올라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DB 하이텍이랑 해성 DS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역시 반도체 섹터주들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들은 다소 다운되는 현상, 반대로 급락했었던 성장주 기술수 섹터주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도 하락폭으로 좀 진정이 살짝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도 상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굵직한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왔고 또 이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주가 흐름도 상당히 반가운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좀 침체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한테 좀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노피로부터 1.3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약금 500억 정도에다가 그다음 추가로 이제 받는 부분들이 한 540억 정도. 요게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노피한테 이제 이중항체 기술 기술 수출한 건데요. 예전부터 한 번에 이제 회계 처리 다 하지 않고 이제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좀 강력한 포스는 없습니다만은 침체된 바이오 섹터주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다른 기업들도 이런 기술 수출 이슈를 좀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과대한 바이오 섹터주들 강한 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전약품 등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중항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이중항체 기업들 보시면 이제 올릭스도 좀 이중항체라고 볼 수 있겠고 에크론 이런 회사들도 이중항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도 좀 급락에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모습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예전처럼 급등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낙폭과대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지고 있지만 또 선별된 흐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IT 섹터 낙폭과대 성장주 반등. 많이 듣던 이야기실 텐데요. 늘 이 시간에 오프닝픽에서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고 이 부분이 확실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반등 움직임 오늘장 뚜렷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걸 주셨네요. 네, 계속 밀려도 계속 IT 쪽 계속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쇼티지는 올해도 풀리지 않는다. 특히 이제 8인치 쪽이 특히 차량용이 많기 때문에 8인치 쪽에 대한 쇼티지, 그다음에 공급 계약도 다 이미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DB 하이텍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 해성 DS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강력하게 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신고가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특히 메모리 섹터주들은 올해도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한 기업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향 관련주들도 좀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단 메모리 가고 나면 이제 후공정 섹터주들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모양을 다시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이 워낙 시장을 좀 주도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기판 관련주들은 지금 오늘 초반에 좀 반등했다가 지금 약간 좀 수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또 작은 소섹터 간에 좀 이동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이 메모리, 파운드리 쪽들, 뭐 사량용 그러니까 약간 좀 저사양 쪽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공정 재료, 소재, 부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뭔가 사야 된다라면은 이쪽에서 좀 기회를 계속 잡고 IT 섹터 전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차 부품, 전장 부품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외에도 IT 섹터 외에는 뭐 2차 전지 소재들도 뭐 IT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 좀 낙폭이 컸었던 상황 속에서의 오늘 좀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가능하게 견인되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주도력이 과거만큼 다시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격이 과다했던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의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하락 섹터 내에서 골라주셨어요. 하락하는 종목 대표적으로 건설주, 특히나 또 악재가 나온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 이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급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현재 공사 중단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돌발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건설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늘 뭐 파월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을 다소 좀 쉬어가게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주들 흐름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정책 이슈도 있고 그래서 내수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랑 GS건설, DLENC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었고 관심 갖고 보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번에도 광주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났죠. 그래서 뭐 사고의 규모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물 외벽이 그렇게 무너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고 하는데 좀 구조물이 좀 넘어지면서 구조물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같이 외벽면도 좀 뜯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좀 최대한 좀 최소한으로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대산업개발의 대응도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번 급락이 또 건설주들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외에 뭐 GS건설 같은 경우 하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주가의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좀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건설 섹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마무리 수습 과정을 좀 보면서 주가의 좀 방향성을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었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됐었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급 이탈 여부 조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사고 잘 처리된다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저가권에서의 기회 이런 부분으로 건설 섹터 전반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모두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네, 오늘도 일단은 좀 낙폭과대주들하고 IT 섹터 쪽에서의 순환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잘 가다가 많이 빠진 쪽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 전까지 추세를 강화시키다가 무너진 종목을 사야지 다시 추세를 살리지 그 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던 종목을 사봤자 추세를 살리지는 못하죠. 그런 섹터주들은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만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실 거면은 단기에 가장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들을 좀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IT 섹터주들의 주도력, 추세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와 함께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편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60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600억밖에 없냐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믹스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분명히 위메이드가 그 많은 가상자산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서 현금화시켰다라는 부분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위메드 같은 경우는 뭐 생태계, 그런 코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은 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계속 좀 의심을 갖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자제되는 흐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반적인 낙폭과 대조들 뭐 바이오를 비롯해서 그 외 다른 종목들한테도 다 고르게 일정 부분 좀 기회가 돌아가겠습니다만은 다만 대형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아직까지 좀 수급적인 부분들, IPO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 대형주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대형주보다는 낙폭과대한 종목들 중에서는 코스닥 중심으로 한 종목들 내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더 많이 심각하게 빠진 대형주 단에서 시가총액 단에서 좀 많이 밀려져 있는 것들은 좀 기술적인 순환매 반등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